첫 번째 라운드를 마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철 콘크리트 말고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구조가 많지만 그래도 철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량목 구조,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구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량목 구조 전문가인 최성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네.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바이제를 이용해 가지고 벽식으로 이제 스터드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못질을 해서 집을 만드는 형식으로 하는 공법인데요. 도심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지만 전원주택이나 택지지구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R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뭐 그런 단점들을 또 목조가 다른 방식으로 장점으로 취환하거나 아니면 단점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조 중에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왜 목조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성이 가장 큰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히 자재가 더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1라운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빌더로 들어와 가지고 빠른 시간에 집을 짓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세이브가 돼서 RC 구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조주택 구경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안 그래도 저는 최성호 건축사님 한 작업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빠르고, 그래서 구경 갈 때도 아차 싶으면 건물을 과정을 못 보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이렇게 고개 딱 돌리고 나면 금방 짓죠. 그게 결국엔 시공성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이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잠깐 비만 피하면 또 금방 짓고 우기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후딱 해치워버리고 이 안에서 집을 짓는 이런 시공성이 목조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RC 같은 경우 하실 때마다 기밀과 단열 막 그렇죠.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게 뭐 외단열이 맞니 내단열이 맞느니, 물론 뭐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단열은 사실 밀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의 태생적 한계가 약간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좀 있고, 건축하면서 가장 어렵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열선을 끊지 않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게 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RC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목재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열이 바깥의 열이 차갑더라도 안에서 그렇게 차갑지 않잖아요. 열 전도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열에 대한 유리한 점에 거기에 목조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열 성능도 좋고 집을 이제 다 짓고 나서도 거주성도 되게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아리백도 그렇고 점점 이제 건축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목조 건축이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성이라는 그 테마로 친환경이 가야 하는 길에 목조가 조금 앞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내진성이 좋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목조 자체의 건물은 하나 이제 특히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서 힘을 다 분산시키는, 이제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산시키면서 내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목조가 튼튼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게 이런 장점들 때문에 목조 주택을 선택하고 도심에도 요즘 많이 주택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습기인 것 같습니다. 습기에 대해서 목조는 이렇게 쉬기도 하고 습기를 먹으면 이렇게 조금 변형이 일어나거나 처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적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조 주택을 지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습기하고 목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극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뭐 그게 그닥 문제가 심각한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론 약점일 수 있긴 했지만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것들 약점을 다 극복하려면 결국은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술이 집약돼야 되고. 그 목조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재래식 공법이 아니라 이게 다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공법이다 보니까 어떤 집을 지을 때 어떤 과정에 대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시공하게 되면 습기나 뭐 화재의 취약성 이런 것들 그리고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등한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목조는 이 스터드라는 것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중단열 개념으로 짓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뭐 RC 이야기할 때 소음 이야기를 했지만 태생적으로는 RC보다는 약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소규모 주택 같이 그 가족들끼리 같이 사는 집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벽간 소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그 공동주택 기준까지 맞출 수 있게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목조 아파트가 지금 그 종암동에 지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상관없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목조가 남으니까 이제 그 혹시 짓다가 비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골조를 만드는 중간에 비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1층에 벽체를 세우고 난 상태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벽들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그 바닥이 세워지지 않은 벽만 올라왔을 때는 위험하거든요. 바람에도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그 2층 바닥이 있거나 좀 구조가 지붕까지 만들어지면 되게 자유롭게 안에서 비를 안 맞출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날씨를 봐가지고 비가 그쳤을 때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게 물을 싹싹 빼줘야 돼요. 네, 건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약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투바이제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만들어 왔을 때부터 물방울이 이렇게 뿌려보면 알지만 이렇게 잘 묻지 않는 그런 코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짓는 과정에서 약간의 비를 맞아도 그게 잘 건조되고 그러면 내구성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공장에서 원하는 함수율로 만들어서 온 게 시간이 지나면 그 함수율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마르면서 구조적 강성을 지니는 함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 사이에서 습기 차가 생기면 그 습기가 내부로 들어오고 내부의 습기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기법들이 들어가서 통기가 잘 되고 바람이 이렇게 습기가 움직일 수 있는 바람길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기법들이 단면이나 지붕에서 용마루 같은 데서 이제 벤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초기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설계 때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기술력이 들어간 설계가 좀 필요하고 하자에 대한 우려를 미리 원천 차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에 맞춰서 조금 자유도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시공사가 되게 중요한 게 경량 목구조 공사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주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도 하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조금 비용을 들여서 좀 좋은 기술을 다 넣게 하는 것. 이게 목조 주택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조가 드러나는 집이 주는 따뜻함, 편안함, 지을 때서부터 그래서 목조 주택을 선호하고 그런 집에서 조금 목조와 함께 같이 이렇게 거주하시는 걸
꿈꾸는 분들이 목조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조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그렇죠. 네. 스틸하우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제 차례가 왔네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스틸하우스는 새로운 시대의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스틸하우스라고 하면 크게 보면 강구조의 한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를 빼고 나면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쇠만 가지고 만드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철골조, 그러니까 두꺼운 H빔을 쓴다거나 이렇게 되는 대형 건물들에 많이 쓰이죠. 철골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철골 하면은 경량 철골조 많이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아는 각파이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각파이프 같은 걸로 막 용접해서 만드는. 근데 스틸하우스는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철골조는 이제 보통 6mm 이상의 구조용 강제, 그러니까 HBM 굉장히 두껍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접하거나 고력 볼트로 조합을 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받게 하는 이런 거고요. 경량 철골조는 보통 한 1.5에서 한 3mm 정도 되는 우리 보통 보는 각파이프라든가 뭐 C형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접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스틸하우스는 보통 1mm 내외 정도의 그 강판을 저희가 성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이거는 용접을 하지 않고 얇아서 보통은 볼트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틸하우스는 공식적인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는 냉간 성형 강구조, 그래서 CFS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가 냉간이라는 거는 이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상온 상태에서 이거를 접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목구조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스틸 스터드를 가지고 내부 마감, 외부 마감 그 사이에 우리가 단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체 구성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스틸하우스의 가장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패널라이징 공법,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온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 이런 내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 장점과 더불어서 이제 지진에 대한 대응력, 이거는 목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무게, 유연한 구조 때문에 지진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틸 자체가 이제 불연 소재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강하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뭐 방화에 대한, 내화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이제 레이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내구성이겠죠. 철은 굉장히 강하기는 한데 우리가 부식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뭐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있잖아요. 포스코가 만드는 이제 포스맥이라는 부식이 강한 특수 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포스맥이라는 강제에 20년 품질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식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철이니까 철로 만들고 다시 뜯고 나면 다시 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스틸하우스는 뭐 철근 콘크리트나 경량 목구조하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를 이제 스틸하우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아까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장에서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단위로 제작을 해오면 이게 오차가 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티움건축에서 설계한 목동에 있는 작은 주택 그리고 상가 건물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스틸하우스 골조를 3D로 만든 영상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그대로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서는 아까 패널이라고 했잖아요. 벽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순서대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부분인데, 단점은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뭔가 이제 미스가 나면 조정하기가 바꿀 어렵다. 수가 없겠는데요.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뭐 아까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준공 후에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뭐 목조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물들하고 차이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사 기간입니다. 근데 공사 기간이 뭐 목조도 굉장히 짧은데 아까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민원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짧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동절기에 걸려 있다거나 이럴 때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 온 패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3층짜리 골조를 다 만드는데 약 7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됐거든요. 기초를 만들 때는 막 눈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씌워가지고 만들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그 저기 공사를 같이 들어가는 이제 일종의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은데 가볍다입니다. 가볍다라는 거는 건축물의 무게에 대한 건데요. 철근 콘크리트가 사실은 엄청 무겁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땅 위에 올려지는 건물이 무겁다라는 건 단점이기도 한데 이거는 그 강성이 강한 부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량 목조하고 비교해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양평 청계리에 이제 설계한 건물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토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여기 땅을 조성되어 있는 땅을 이제 건축주분이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가 보강통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틸하우스로 설계를 하면서 건물을 가볍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건물이 가볍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스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4m가 넘어가는 창이거든요.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공간 확보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틸이다 보니까 철골하고도 되게 잘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쇠하고 쇠니까. 이형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각 층마다 단차가 있고 뭐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을 받는 구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스틸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얹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경사도 되게 있고 남산 아래에 있는 이태원동인데 이거 공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이 레미콘을 타설을 할 때 거의 한 100m 넘게 쫙 위에서 앞송간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오히려 위에 이만큼을 만드는 거는 패널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사실 한 2명 정도만 이렇게 들어도 패널이 이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와서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한계를 극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식공법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면목동의 한 주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초를 만들어 놓고 뼈대를 올리고 계단도 건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배관들도 그 사이사이 공간을 가지고 만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목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부에 수습 방수지를 만든 다음에 요게 창호 끼워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립식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이제 건식으로 하기엔 굉장히 좋은 거고 뼈대가 이제 쇠이다 보니까 목조는 좀 더 습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 통계 관련된 걸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자유도가 좀 더 높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의 이런 열 전도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철은 금방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열에 대한 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2라운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 가지 구조 비교, 이렇게 약식표를 참고 자료로 띄워놨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기본 틀로 해서 시공 속도, 그다음에 초기 비용, 그다음에 내구성, 지진 대응력, 디자인 자유도, 친환경성, 시공 정밀도 이렇게까지 7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어떤 구조를 선택할 때 사실은 뭐가 맞는지 뭐가 좋은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좀 어렵죠.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도 좀 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현실이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면서 좀 기본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인 건축사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힘들게 고민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집 짓는데 10년은 늙는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첫 단추를 잘 끼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지금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건축을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과 응답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